까만입니다. 더 시어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장 중반까지 괜찮은 상승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률을 반납. 트럼프는 UN 산하기관 66개 국제기구서 탈퇴 서명을 했고요. 미 방산업체들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금지. 트럼프는 현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증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다시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46, 푸드앤콜옵션은 약간 올라간 0.69. 푸드앤콜옵션이 올라가는 것은 현재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베스팅닷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인베스팅닷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베스팅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베스팅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자신의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그 추가한 관심 종목에 인베스팅닷컴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목표 레벨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인베스팅닷컴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프로 리서치를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목표 주가를 소개하는 근거와 기준이 바로 이 투자 리포트를 활용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이기 때문에 다소 읽기가 애매하죠. 그럴 때는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프로 리서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인베스팅의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한 번쯤은 알고 싶은데 그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종목을 찾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물론 챗 GPT나 제미나이에서 물어봐도 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 서비스를 가입하시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US500, 나스닥 지수 현재 주간장에서 좋지 않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을 어제 살짝 돌파를 했다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들어오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지지선이 삼각수렴의 하단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1% 정도에 위치하여 있다. 결국 방향 없이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 삼각수렴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 이 삼각수렴 안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하게 이탈을 하거나 확실하게 상승을 한 그 방향이 어쩌면은 27년의 방향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1월 달의 성과가 1년 전체를 좌우지장지지한다는 과거의 통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주식판을 떠날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플랜을 세워야겠죠.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올해 26년은 완벽한 4848의 해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존버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연도가 되는 것이다. 차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매법도 바꿔야겠죠. 좀 쉽지 않은 상황. 일단은 현재 먼저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겠으며,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삼각 수렴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이 S&P의 상황은 나름 괜찮아요. 거의 최고가니까. 그리고 다우지수의 상황도 어제는 크게 내렸지만 여전히 최고가다.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은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고 그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선 라인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된 거죠. 이 선이 이 저항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것뿐이에요. 여전히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는 건재하긴 하다. 나스닥의 기술주가 고평가 논란으로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을 뿐, 엔비디아는 인내심을 테스트 중이다. 절대 오르지 않는 엔비디아 현재 가격이 무려 지난 10월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계속 매도를 하지 않고 존버를 했다고 하면 약 3달간 엔비디아의 계좌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3달 동안 횡보를 했으면은 이제는 한번 이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까지는 근시일 내에 한 번은 보여주고 사요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희망 회로보다는 최대의 상승폭을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그 자리를 터치하는 순간까지, 그때 엔비디아를 빠져나온다. 테슬라는 요때 빠져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현재 상당히 또 계속 하락, 오늘자 기준으로 425달러 정도, 요 정도가 메인 상승 채널의 하단선입니다. 여기가 깨지면은 상당히 테슬라는 좀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지받을 자리긴 합니다. 매매 고려 중이신 분들은 425달러를 기준으로 트레이딩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400달러까지 그냥 쭉 열리게 되는 거죠. 지난 일론 머스크의 평단 라인 여기까지 지지선이 없게 되는 순간, 반도체는 어제 이제 제 수익률을 인증하면서 매도를 고려하시라 말씀드렸고,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상승을 끝내고 급락으로 가느냐, 그 기준은 반도체 1배 속스 X 기준 313달러 기준, 여기를 다시 이탈하면은 또다시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 언제나 이 파란색 선 기준으로 돌파하면은 매도의 구간, 속스 기준으로 이 빨간색 구간을 돌파하면은 매도의 구간, 현재도 매도의 구간입니다. 속스 기준으로는 오늘자 기준으로 50달러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아픔을 겪을 수가 있겠죠. 오늘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끝없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장에서 어떠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단이 이렇게 낮으신 분들은 좀 조정을 쳐맞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요때도 맞았고 요때도 맞았는데 요때는 못 맞을 건 또 뭐겠느냐.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고점에서는 부분 매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세배 레버리지의 매매 방법이죠. 애플은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이제 지지선은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한 258달러 부근, 지난 이 급락의 저점을 빗각 추세선으로 이은 258달러, 여기까지 이탈하면은 애플은 사요나라, 하지만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조금 더 홀딩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락을 갔다가 201선을 지켜주는 흐름, 추세를 살리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메타는 201선을 계속 두드렸지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흐름입니다. 메타를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이나 요번 주까지도 하락을 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은 메타를 계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UNH는 20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20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자리, 1월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과정에서 큰 하락 없이 횡보만 이렇게 해줘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캔들이 201선 위에 이렇게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캔들이 201선 위에 있어야만 이런 추세적인 상승의 상황이 나오고, 캔들이 201선 밑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죠. 오랜 아픔을 끝내고 UNH가 지금도 이제 여전히 아프긴 한데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뭔가 추세적인 턴 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UNH의 대응 방법은 이렇게 201선이 턴한다는 미래를 확정 지으면서 투자하진 말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좀 길게 보고 시간에 맡기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솔라 엣지는 이 검정색 하단 지지선을 결국에는 이탈을 아직 안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21선 평평해지는 흐름,
21선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일단은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차트는 되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극도의 변동성으로 하루 크게 오르고 하루 크게 내리고, 이제 중소형주는 뭐 단타밖에 칠 수 없는 상황. 그나마 추세가 살아있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죄다 단타만 쳐야 한다. 중소형주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그날 차트를 자주 들여볼 수 있는 사람만 단타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소형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스닥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기, 그래야만 중소형주로 그 자금이 다시 뿌려지면서 중소형주의 추세적인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저러나 중소형주는 어차피 스윙 또는 단기 매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가는 매매나 큰 비중 매매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일봉상의 볼린저 밴드 하단 붕둥을 보여주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이 이렇게 꺾여서, 일봉의 이평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약간의 더 상승이 왔다가 맞고 떨어져 주면은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평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코인은 신저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코인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났다고.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데드캣 정도만 먹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27년이나 28년까지는 당연히 상승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26년의 코인의 결말은 정해졌다. 데드캣이 나오고 나락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사요나라가 되느냐. 비트코인은 지지받았던 빨간색 선을 이탈하고, 이 지지받았던 빨간색 선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 저항, 이 빨간색 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도 없다. 돌파하면은 201선 맞으러 가고 사요나라.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그러니까 요런 상승, 이게 맥스라는 거예요. 이게 맥스고 요게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승을 해도 요게 맥스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21년에 요 구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도 시즌이 끝나고 급락, 지금도 시즌이 끝나고 급락.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해 보자면 급락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를 한 번을 터치하는 강한 데드캣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루한 횡보의 구간, 그리고 한번 강한 라스트 데드캣 201선을 터치했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시즌 종료가 되고 급락, 그리고 강한 데드캣, 그리고 이제 다시 횡보를 하고 강한 데드캣, 빨간색 선 그어놨죠. 이게 최대 희망 회로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고요. 정답은 아니고요.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 그에 따라서 트레이딩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일정은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피크는 이제 내일이죠. 12월 고용 보고서.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자방의 패스워드는 4321. 구독자방은 주식에 관해서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누는 방입니다. 리딩방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최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운 말은 언젠가 잊는다. 응원받은 말은 평생 잊지 않는다. 최근에 일부 테마주들은 끝없이 갔고, S&P 양호하고, 다우 산업도 양호하고, 이 나스닥의 빅테크들만 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다들 좀 예민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받을 수 있는 좀 좋은 말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 또 이 시기를 또 지나면은 더 안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도 지나면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